언어와 매체 35번에서 36번 문제입니다. 지문을 먼저 보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을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이루는 단위에는 단어, 구, 절 등이 있다. 이들은 같은 단위끼리 대등하게 연결되어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 자, 단어끼리, 구끼리, 절끼리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어떻게? 같은 단위끼리 대등하게 연결되어 바로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명사와 명사구는 같은 단위가 아니지만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명사는 단어가 해당이 되고 명사구는 말 그대로 구죠. 자, 같은 단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사, 명사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명사는 예를 들면 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사구는 그래서 검은 펜을 예시를 든다면은 이 둘은 같은 단위가 아니더라도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국어에서는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병렬 구성을 만든다. 자, 예컨대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물과 불에서는 물과 불이 접속조사 과로 그 다음에 밖은 춥고 안은 덥다 라는 문장에서는 밖은 춥 뒤에 연결어미 고로 대등하게 연결되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같은 단위끼리 조사, 접속조사, 그 다음에 어미, 연결어미 같은 어미들을 통해서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단위가 조사나 어미 없이 나열되는 것으로도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조사나 어미 없이, 조사가 없이 나열되는 것을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하늘과 바람과 별 이렇게 접속조사 과를 통해 대등하게 연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 없이 나열되는 것만으로도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는 예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이어서 볼게요. 자, 병렬 구성에서는 둘 이상의 요소가 대등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 병렬 구성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는 유지된다 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병렬 구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컨대를 뒤를 보면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밖은 춥고 안은 덥다나 안은 덥고 밖은 춥다는 둘 다 같은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이 절이 병렬 구성을 이룰 때 선행절, 즉 앞서서 나타나는 절과 후행, 뒤에 나타나는 절에서 똑같은 말이 동일한 문장 성분이면 후행절에 해당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자, 바로 병렬 구성의 두 번째 특징이 또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똑같은 말이 동일한 문장 성분이면 후행절에 해당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앞에 나오는 절에 뒤에도 나올 때 똑같은 말이 동일한 문장 성분, 예를 들어서 주어면 주어, 목적어면 목적어 등이 예시가 되겠죠. 같은 문장 성분이면 후행절에 해당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형은 지금 4살이고 동생은 지금 3살이다. 자, 여기 앞에 선행절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과 동생, 후행절에서의 똑같은 말이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죠? 바로 이 지금이 되겠죠. 자, 동일한 문장 성분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절, 즉 동생은 지금 3살이다라는 그 후행절의 지금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병렬 구성의 특성을 이해하면 바로 어떤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문장의 문법적 적절성을 따질 때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뒤를 볼게요. 자, 예컨대 어떤 법으로서 평화수호와 인권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쓴 이 법으로 평화수호와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를 상정해보자. 상정이라는 말은 어떤 가정적으로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문장을 볼 때 접속 조사 와를 볼까요? 평화수호와 인권을 보장하기,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같은 단위끼리 대등하게 연결되어 병렬을 이룰 수 있다고 나와 있었죠. 근데 평화수호는 바로 9입니다. 9이고, 그 다음에 후자는 인권을 보장하기라는 부분은 절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을 고려할 때 병렬 구성을 이루려면 그 요소들의 단위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즉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기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36번 문제와 연결이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한 그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해서 후행절에 나타나지 않은 부사어 남에게, 자, 여기서 그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문장을 볼게요. 남을 속이기도 하는 절과 그다음 속기도 한다, 속는다는 어떤 것은 여기에서는 남에게라는 자, 부사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에게라는 것과 나물이라는 문장 성분은 다르죠. 나물은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는 바로 부사어가 됩니다. 다른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생략되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끝으로 자, 빵과 물을 마셨다 해서 빵과 물은 병렬 구성이지만 빵은 서술어 마시다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물은 마신다라고 호응이 되지만 빵을 마셨다라고 호응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등하게 연결된 모든 요소가 동일한 성분에 호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즉 생략이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병렬 구성의 개념과 그 특징에 관한 지문을 읽었습니다. 자, 이어서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은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병렬 구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없는지를 구체적인 예시 문장을 통해서 분석하도록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1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우리 집과 참 가깝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도서관과 참 가깝다 로 바꾸어도 의미가 유지되므로 두 문장에는 모두 병렬 구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앞뒤 문장을 봤을 때 이 과라는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가 바뀌어서
불구하고 의미가 유지되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병렬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도서관이 우리 집과 참 가깝다. 여기서 과는 우리가 배웠던, 방금 전에 우리가 분석했던 어떤 접속조사 과라고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장에서는 바로 우리 집과 참 가깝다의 과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대등하게 연결하는 접속조사 과가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부사격 조사에 해당됩니다. 부사격 조사의 과는 무언가 비교되거나 어떤 기준으로 삼는 어떤 대상이 되는 말 뒤에 붙는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앞뒤로 바꿔도 의미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반드시 병렬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관련된 문단이 두 번째 문단에 있는데요. 바로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는 유지된다 라는 것을 근거로 볼 수 있는데요. 병렬 구성의 특징이 위치를 서로 바꿔도 의미는 유지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서로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가 유지된다고 해서 모두 병렬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모두 병렬 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1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나는 빵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 자, 여기서 연결어미가 쓰였으나 두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 문장에는 병렬 구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빵을 먹다의 고와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두 절이 만났는데요. 여기서 연결어미가 쓰인 그 고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앞뒤 절의 관계가 대등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빵을 먹는 것과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두 절의 관계를 고려할 때는 여기서의 고는 바로 어떤 두 사실 간의 어떤 계기와 관련된 것과 연결되는 연결어미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거는 빵을 먹은 것과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진 이유가 바로 빵을 먹은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두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병렬 구성이 없다라고 설명된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팥, 콩, 쌀이 많다. 에는 접속조사가 없지만 명사가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으므로 이 문장에는 병렬 구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바로 이 하늘, 바람, 별을 설명한 부분이 있죠. 동일한 단위가 조사나 어미 없이 나열되는 것만으로도 대등하게 연결되는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오래 걷기랑 빨리 걷기 중에 뭘 할까에는 병렬 구성이 있지만 이는 어미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서 오래 걷기, 빨리 걷기 사이에 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랑은 과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접속 조사입니다. 보통 구어에서 주로 좀 쓰이는 접속 조사인데요. 여기서는 바로 병렬 구성에 해당이 되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4번의 설명은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동생은 중학생이었으나 형은 대학생이었다. 에는 병렬 구성이 있고 이는 어미로서 이루어진다. 자, 동생은 중학생이었으나의 앞절과 그 뒤에 형은 대학생이었다. 두 절이 은하라는 대등적인 연결을 하고 있는 어미를 통해서
병렬 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6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학습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A에서 E에는 기억에서 디귿의 문제가 하나 이상씩 있다. 보기 문장에는 이런 문제 없이 A에서 E가 나타나려던 바가 표현되어 있다. 이제 A에서 E까지의 문장에서 기억에서 디귿의 문제를 있는 대로 찾아보자 라는 활동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기 문장이 아랫부분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E까지의 문장은 기억에서 디귿까지의 문제가 최소 하나 이상씩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기 문장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기 문장과 비교했을 때 A에서 E까지 각각의 문장이 기억에서 디귿 중에 어떠한 문제가 해당되는지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에서 E까지 문장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주 체력을 단련하거나 방 청소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을 끓이거나 빵을 굽느라고 집에 머문다 라는 문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체력을 단련하거나 바로 방 청소 후에 집을 나가지만 부분인데요. 체력을 단련하다랑 방 청소라는 구성이 뭐뭐 하거나 라는 어미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같은 단위끼리 대등하게 연결되어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와 비교했을 때 보기 문장을 보면은 체력 단련이나 방 청소 후. 여기서는 체력 단련은 바로 단어, 구, 절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바로 구입니다. 방 청소도 역시 구고요. 이렇게 구와 구, 즉 같은 단위끼리 대등하게 연결되어 병렬 구성을 이루는 것에 비해서 A 문장은 앞에 부분, 체력을 단련하다 라는 부분들은 절이 해당이 되고 방 청소는 구, 구체적으로 명사구인데요. 이렇게 같은 단위가 아닌 서로 다른 단위끼리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은 첫 번째 문단에 근거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 부분은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어떠한 것이냐? 바로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는 관련된 문제가 바로 기억, 즉 병렬 구성을 이루려면 그 요소들의 단위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매주 체력을 단련하거나 방을 청소한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이나 빵을 굽느라고 머문다 라는 문장인데요. 보기 문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국이나 빵을 굽느라고 부분입니다. 국이나 빵을 굽느라고는 대등하게 연결된 요소가 바로 국과 빵인데요. 여기서 굽느라고 할 때 그 굽다라는 서술어는 빵이라는 목적과 호응을 이룰 수 있지만 국은 굽다의 목적으로서 호응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평소 국을 굽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하게 연결된 모든 요소가 동일한 성분에 호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디귿의 문제가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선행절에서 방을 청소한 후에 집을 나가지만 그 다음에 후행절에 있는 머문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머문다 앞에는 사실은
보기 문장과 고려했을 때 집에라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불은 앞에 선행절의 지불은 목적어이고 집에라는 문장 성분은 바로 부사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이 아닌데 집에라는 부사어가 생략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살펴봤을 때 니은도 비문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 문장을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매주 체력 단련이나 방을 청소한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을 끓이거나 빵을 굽느라고 머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문장과 똑같이 집에라는 후행절에 있는 머문다에 집에라는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앞서 반복되듯이 지불이라는 선행절에 있는 지불의 목적어와 후행절에 있는 집에라는 부사어가 즉 동일한 문장 성분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 성분이 아닌데 생략되어 적절하지 않은 니은의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행절에 나와 있는 체력 단련이나 방을 청소한 후에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체력 단련은 구에 해당이 되고 방을 청소한 후에는 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병렬 구성을 이루려면 그 요소들 단위가 동일해야 되는데 C의 선행절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구, 뒷부분은 절 이렇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는 기억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D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D 문장에서는 D의 후행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국이나 빵을 굽느라고 집에 머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비문장과 마찬가지로 바로 대등하게 연결된 모든 요소가 동일한 성분에 호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즉 이 굽느라고라는 서술어에 호응되지 않는 국, 빵 빵은 이제 굽는다라는 서술어에 호응하지만 국은 굽다라는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디귿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매주 체력을 단련하거나 방을 청소한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을 국을 끓이거나 빵을 굽느라고 머문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바로 이 선행절에 나와 있는 집을 후행절에는 머문다 앞에 집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어떤 부분과 연관될까요? 바로 니은 부분입니다. 동일한 문장 성분이 아닌데 생략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지불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후행절에는 생략된 집에는 바로 부사어인데 동일한 문장 성분이 아닌데 생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바로 니은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서 이까지의 문제를 정리했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이렇게 C 문장에서 기억과 니은의 문제가 나타나는 3번 선택지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